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유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판설이 가시화되면서 보수 텃밭 대구 민심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후보 8명과의 1대1 가상 대결에서 모두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인사는 어디에서부터 수습해야 할지 가늠이 안 된다며 TK는 필승 구도라고 보고 선거판을 짰는데 모두 어그러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전하는 지역 민심은 더욱 싸늘합니다. 한 영남 지역 의원은 대구 당원들마저도 김부겸을 찍겠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며 국민의힘은 싸우기만 하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항의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한 삼선 중진 의원 역시 TK 사수도 어렵다는 게 지역 민심이라며 위기감을 토로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부터 하나 가고 오늘 뉴스 한번 가볼까요? 네, 대구가 디비진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지금 대구시장 등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으로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부겸이 나올 경우 국민의힘 8명 중 누구랑 붙어도 다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그 조사를 한 거거든요. ARS예요. 이건 그러니까 찍는 거죠. 듣고 그냥 찍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812명 대상으로 했는데 가장 그나마 이제 붙어볼 만한 상대다 하면 이진숙 후보가 지금 후보가 아니죠.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40.4가 나왔어요. 김부겸 곧 후보는 47% 나왔고 국민의힘 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게 이진숙 네, 씨예요. 그 다음이 주호영, 그 다음 추경호 이런 정도입니다. 네. 네, 와 차이가 뒤로 갈수록 많이 나네요. 김부겸 전 총리가 이렇게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자 그런 충격적인 사실 대구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 대표에 대한 비토 내지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고 있죠. 네, 제발 장동혁 풀이하자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과 의원들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오지 마라 장동혁이거든요. 지금 공천 파동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냥 하얀 옷을 입는 것에 더해서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배현진 의원이 이야기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에는 예수님이 나오셔도 안 될 판이에요. 네. 서울의 모든 지역에는 장동혁 대표가 오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와서 도움이 되는 선거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와서 도움되는 선거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당대표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 진짜 자괴감이 좀 많이 느껴질 것 같기는 한데 장동혁 대표는 그래서 어디 안 가요? 도움 안 돼서? 네, 갈 데가 지역 있어요. 일정이 실제로 없었다고 3월 말에 지역 행사가 0건이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불러줘야 가는 거지 나 혼자 안녕하세요 하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태를 만든 또 하나의 그 당사자인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아니 지금 이번 공천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흔든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용하게 가려면 현역과 기득권 그대로 두면 되지만 그렇게 하면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 이 공천 지금 잘 가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많이 바뀌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힘의 공천 상황을 보면 무능과 탐욕이 결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무능 플러스 탐욕. 네. 네. 그러니까 무능한데 욕심은 많아. 이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공천이. 그러니까 이재현 위원장은 거의 정신승리 수준의 얘기만 혼잣말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누가 봐도 지금 안 그래도 힘들었던 선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수도권의 경기도의 웬만한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광역의원 후보를 못 구해요. 후보가 없어요. 그래서 당협위원장들이 정말 아무나 붙잡고 제발 출마해달라고 지금 사정하고 있는 곳이 꽤 많아요. 왜냐면 광역의원은 한 명만 뽑히니까. 네. 그리고 지금 광역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향 지원해서 기초의원 가번 받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냥 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니 가번은 당선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그래서 아예 막았어요. 제도로. 제대로 막았어요? 네, 하향 지원을 안 받는 걸로. 하도 하향 지원자만 많아지고. 많아지니까. 상향 지원은 오케이. 근데 하향 지원은 안 돼.
근데 지금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광역시도 의원은 경기도만 해도 빈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선거 상황 자체가 어렵고 이정현 위원장이 들어와 가지고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고 근데 이분은 약간 다른 세상에 사는 분 같아요. 다른 차원에. 그러니까 본인은 일부러 저렇게 했다.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일부러를 100명 중에 한 10명쯤은 그래도 깊은 뜻이 있다라고 공감을 해줘야 그게 전략이잖아요. 네. 근데 100명 중에 2-3명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저기 뭘 어쩌자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대구 이 여론조사 결과 영남일보 놀랍잖아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네네.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가 좀 약체 후보들하고 붙어서는 이긴다. 뭐 그런 결과는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모두를 이긴다. 게다가 컷오프된 두 사람 정도만 그나마 좀 해볼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만하다라는 게 이 선거 결과, 좀 여론조사 결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저거 뒤집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뒤집을 생각도 없고 공천 결과를 네. 이 뒤집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제 실제 투표 들어가면 또 이 수치는 그럴 또 수 있어요. 좀 좁혀질 거예요. 네, 그렇겠죠. 그러나 이미 저건 상당한 이상규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디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시더만요. 예. 16개인데 광역단체가 15대 1이다. 일은 어디예요? 경북 하나. 경북. 아. 경북. 그러니까 그렇게 선거 경험 많은 분도 네. 그렇게 얘기할 만큼 국민의힘의 선거 상황이 거의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15대 1.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래도 한때 몸 담았던 네. 예, 애정이 있어요. 예. 있으시잖아요. 빨리 네. 조언해 주세요. 애증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뭐 그래요? 그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애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보수 보수. 정당이 네.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어떤 대안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도 15대 1이 될 것이다까지만 얘기하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책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저는 오히려 선거 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비처럼 이 사람들이 살아남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요새 또 좀비 영화가 그렇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정신승리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장면이 떠올랐느냐면 이것도 좀 뜬금없는 장면이긴 한데 박원석 의원님이 혹시 기억나실라나? 2012년에 그러니까 의정활동하기 직전일 거예요. 그 FTA를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반대를 하겠다고 민노당의 모 의원이 체류탄을 가방에다가 들고 들어온 거예요. 김선동 전 의원. 저는 네. 이름은 안 김선동. 밝혔어요. 들어왔는데 세상이 다 아는 얘기인데. 맞아요. 체류탄을 이제 투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저벅저벅 이제 의장석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체류탄을 상대를 향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 머리에다가 뒤집어 써가지고 아주 본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네. 그 장면이 왜 떠올랐느냐. 전기 충격기를 자기 이마에다 지금 들이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거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전기 충격기로 뭘 한다 그랬었잖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오히려 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후에 네. 선거 이후도 걱정이다. 아니야 이후를 걱정해야지 지금은 이거는 뭐 어차피 이제 끝났을 거의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지금 보면 그래요. 볼 게 네,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ABC 나오면서 균열이 보이기는 하는데 오히려 그거는 국민의힘의 이런 상황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정도 싸워도 된다라고 생각을 국힘이 하는 워낙 지금 이 상황이 그런 모양이니.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에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조성돼야 되느냐를 우리가 고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네. 마음이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전기 충격기가 아니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정현 위원장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전기 감전사를 당하게 생긴 거죠. 이정현 위원장이 아니면 좀 낫을까요? 요거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겠죠.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무능 플러스 탐욕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덜 무능하든지 덜 욕심을 부려도 이거보단 낫죠. 지금 근데 완전 무능한데 최악이구나. 욕심은 많아. 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뭐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건데 네.
나름대로 그래도 계획은 있더라고요. 무슨 계획이에요? 계획은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들의 나이를 어떻게든 낮추고 줄이고 경제하고 엮어. 예. 그래서 경제인 출신으로 후보를 내면서 연령대를 낮춘다. 이게 이제 작전 같아요. 조금 혁신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네. 네, 근데 아무도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서울시장도 추가 공천에 박수민 의원 집어넣은 거고, 충북의 김수민 전 의원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고, 뭐 대구의 최은석 의원 얘기도 나오는 건데, 누군지 잘 모르는 분들이 문제가 자기 선거구에서 네. 인지도 3%가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만 다 찍어서 만들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네. 무능 플러스 탐욕이죠. 네. 되게 큰 착각인 게 총선 공천이면 그런 식의 뭐 세대 교체 내지는 이제 경제를 아는 전문가 이런 게 하나의 컨셉트가 될 수 있어요. 총선에서는. 네네. 근데 지방선거는 총선과는 완전히 다른 선거. 성격이 다르군요. 완전히 다른 선거고 해당 지역의 유권자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해당 지역의 선거 정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구에서 무슨 경제를 아는 세대 교체 이런 거 하나도 안 먹히는 얘기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저분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그럼 왜 가만히 있냐? 저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는 본인 머릿속에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어떤 컨셉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어떤 목적은 뚜렷하게 있었던 거지. 이를테면 계속 전륜하라고 쓴소리하는 주호영 같은 사람은 안 돼. 그다음에 본인한테 장래의 경쟁자가 될 수 있고 협조적이기도 하는 오세훈도 안 돼. 뭐 박형준도 안 돼. 이렇게 몇 가지 엑스표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네. 아니면 어떻게 당대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저거는. 그러게 장 대표가 요즘 아예 안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완고한 거죠? 확고한 네. 거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오전에 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과를 기다릴 것 같고, 한때 그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본인이 강하게 부인을 했다고 네. 하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그럼 주호영 그 의원은 나가겠다는 의지가 지금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될 테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본인의 지역구가 빌 텐데 그 자리에 그러면 이제 한동훈 그 전 대표가 나갈 것 같다. 지금 부산에서 대구로 방향을 튼 것 같다. 그래서 주한 연대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둘 다 주한 애매하게 연태선. 부인하고 있고 별로 도와주려는 의지는 없어 보이는데. 저는 실현 가능성 낮다고 생각해요. 주호영 한동훈. 예. 네. 기본적으로 무소속 출마의 가능성이 매우 낮고,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되면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에 하나 거기 경선에서 승리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대구시장 출마하면서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하고 연대한다? 그럼 있을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그건 안 돼요. 그 선거법 때문에도 안 돼. 그거는. 네. 그리고 주호영 의원은 정말로 무소속으로 출마할 의지가 있다면 가처분 신청 안 해야죠. 그렇겠죠. 네. 안 하는 게 맞죠. 그게 결과 나오려면 적어도 1, 2주일 이상은 걸리는데 그때까지는 당적을 유지하다가 가처분 인용되면 경선 참여고 가처분 기각되면 동력이 꺾이는데 그때 가서 무소속 출마한다? 그때 가서 국힘이 또 이상한 아주 이상한 무슨 빅 이벤트를 벌이면 그걸 명분으로 해서 무소속 출마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고 봐야죠. 아니 근데 저는 그냥 해보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을 벌고 여론의 추이, 그러니까 민심의 추이. 가처분이 그냥 하는 것 같지는 않단. 아니 가처분도 그렇고 네.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흘리는 것도 그냥 네. 해보는 얘기는 아니고 시간을 좀 벌어놓고 여론과 민심의 추이를 살피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저 공천에 대해서 대구 민심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거론된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 이번 이제 영남일보 저 여론조사 결과에서 봤듯이 지지가 굉장히 낮고, 근데 이대로 굳어져 간다. 주호영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해서 네. 선거판을 바꿔야 된다 이런 여론이 나오면 출마할 수도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그런 여론이 나오기까지는 이제 본인이 상당한 그 확신을 얻어야 되는데 네.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살피겠다. 요게 가처분 신청의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분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공천 가처분은 받아들여진 적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모르지 않아요. 네. 아는데 왜 저걸 내놨을까? 저는 시간을 벌면서 추이를 보겠다. 이 판단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주호영 의원이라면 지금 이 사태가 자신을 얼마나 코너에 몰고 있는지 모를 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당에서 당 지도부가 좋든 싫든 간에 주호영 의원을 달래는 그런 일련의 정치적 수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대표가 만나가지고 뭐 나름대로 그 소위 유감의 표명을 어떤 식으로든 한다든지 지금 이렇게 명예를 지켜주면서 출구를 찾도록 당권파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주호영 의원이 나가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으로 떠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탈당이라도 얘기해야 한다.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론의 추이를 일단 본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그 대구의 의원들이 김부겸 전 총리하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서 이 정도의 그 지지를 얻는다라는 거는 이미 대구 시민들은 기존의 정치인들에 대한 피로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표차라는 것도 사실은 뭐 거의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호영 의원으로서는 제가 볼 때 지금 본인이 그래도 채통을 지키면서 탈당하지 않고 누가 후보가 됐든 그 후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지를 만들어주는 게 당 지도부가 할 일인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더 문제라는 네. 거고요. 지금 이 여론조사에 보면 무응답층이 있어요. 2자리가 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김부겸 전 총리의 수치가 높게 나왔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아직 안 겪어서 그렇지 대구시장을 뺏겼다? 이건 당장 당하면 이거 엄청난 쇼크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잘못했는데 공관위원장이 잘못했다 하고 사력을 다해서 이걸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되면 네. 제발 이렇게 할 거면은 지방선거 끝나고 좀비처럼 다시 다니지는 말라라고 그 얘기는 하고 싶은 거죠. 네. 지금 대구만이 문제가 아니라 충북도 하나만 더 전하면 사실 대구가 근데 김부겸 그 전 총리가 나가겠다고는 했으나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김부겸 본인도 왜냐면 너무 많이 선거를 여기서 치러봤고 결과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를 특히 그럼요. 측근들이 알아서 끝까지 말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김부겸 총리가 오늘 그 총리가 오늘 정청래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단판을 짚고 오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라도 받아와야 내가 이거 출마를 했을 때 의미가 있지. 그냥 나 나가라고 등 떠민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그 만남 취지였던 것 같고 네. 아마 그러면 공약에 이것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그렇죠. 뭐 예전에 이정현 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순천 곡성 당시 박근혜 정권 때 출마했을 때 예산 폭탄 이거 내가 내리겠다. 실제 예산 폭탄을 던졌어요. 그 뒤에 당선된 다음에 그래서 재선까지 된 거 아니겠어요? 그 김부겸 총리도 여당 후보로서의 프리미엄을 어쨌든 대구 지역 발전에 행사할 수 있는 뭔가를 당도 혹은 정부도 좀 도와달라 이 얘기를 아마 할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다른 곳과 달리 대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고 선거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적 특수성상. 그래요. 그럼요. 그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요즘 막 분위기 한다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이, 대구는 그래요? 다릅니다. 때문에 네. 다른 지역과 내가 선거 전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당이 양해해달라. 두 가지 얘기를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이를테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의 좀 아쉬운 점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혹은 선거 TV 토론 과정에 쟁점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 좀 다른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고 그 이제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전략적인 어떤 여지를 나한테 달라 이런 걸 거라고 보고 네. 출마는 결정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다만 이제 마지막 당과의 그런 등등의 협력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만나는 거고 2014년도에 40% 얻은 적이 있거든요. 네. 당시에는 뭐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출마를 해가지고 40%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40 정도는 나오는 후보인 거죠. 그 당시에도 그랬으니까. 나머지 10%를 어떻게 메꿀 거냐. 근데 확실한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판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결집을 하거든요, 보수는. 그리고 수십 년 보수 정당을 찍었던 관성이 네, 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거인 건 맞는데 이번만큼의 기회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출마하고 네. 뭔가 어쨌든 승부를 보려고 그럴 겁니다. 하여튼 조율한 이후에 그 출마를 발표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네, 또 충북으로 충북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은 네. 여전히 ABC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긴 한데 아니 댓글이 전부는 아닙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잘 따라오고 그럴까요? 있으니까 예, 네. 그냥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윤갑군, 윤희근 충북도지사 예비 후보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등장한 김수민 예비 후보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나 경선 안 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늦게 등록한 사람 따로 받아주는 것도 모자라서 청년 가점, 여성 가점까지 부여한다고? 야 가산점 다 주고 나면 누가 경선하냐? 들러리 할 것 같으면 돈 내고 안 들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등록한 사람은 김수민 후보 하나고 앞서 김영하 지사는 컷오프가 됐죠. 네. 자, 그렇게 충북 상황도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주 경쟁력 있어 보이는 혹은 뭐 꽤 그래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은 그래도 도지사 선거인데 충북이면 원래 국민의힘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충남보다는 충북이 그렇죠. 국힘이 유리하죠. 근데 눈에 띄는 분들이 영 안 오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다가 예. 윤갑근 씨한테 저런 말을 듣고 있다는 게 황당한 거죠. 윤갑근이 누굽니까? 윤석열 변호인이고 네. 윤어게인이에요. 명시적인. 네. 근데 그런 윤어게인 윤갑근한테 저런 얘기나 듣고 앉아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고 윤희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분이 뭡니까? 그 이태원 참사 시절에 경찰청 맞아요. 네, 네, 네. 지역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저런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게 한심한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과연 대구의 경선 룰은 어떻게 할까가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은 대구 경선 룰. 네, 네. 지금 이제 경선을 하겠다 그러면서 과연 그 소위 공관위원장이 SNS에 적은 그 사람에게 유리한 어떤 경선 룰을 만들까? 기업 아닐까? 출신 뭐 이런.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마 지금 이 충북에서 이 두 사람이 지금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네. 오히려 이정현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것도 다 내가 기획한 대로야. 자금 내가 없이 단수가 되잖아. 아주 자연스럽게. 네. 그리고 윤곽근이 얼마나 말이 많았어. 근데 지발로 지금 안 나오잖아. 나가잖아. 뭐 이렇게 항상 역발상에 능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역발상으로 속으로 이게 다 내가 짜놓은 그런 어떤 기획하에 움직이는 큰 거야. 그림. 니들이 아나? 나의 이러한 큰 마음을 이러고 네. 생각할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충북은 사실은 제일 쉬운 그 지역이었죠. 왜냐하면 여성의 청년 그 김수민 전 의원이 우리 나이로는 41쯤 된 것 같은데 청년 기준은 몇 살로 삼았는지 보통 모르겠어요. 45세까지 청년입니다. 45세까지 예, 청년이에요. 예. 아 그래요? 청년 갓 지났네 나도 그러면. 근데 네. 그러면 대구도 대구지만 서울을 어떻게 할 거냐. 서울을 어떻게 하면 박수민 의원을 후보로 만들 수 있느냐. 아니, 서울은 룰이 정해졌잖아요. 50. 5대5 그냥.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은 박수민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이길 방법이 없죠. 아니 왜냐하면 박수민이 이기면 강남 의리 비잖아.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강남 의리 비면 누가 가겠어요. 보궐선거에. 그럼 박수민 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 밀었지. 네. 밀었는데 박수민 호암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 거야. 한동훈이 더 무서운 거죠. 그것도 그렇고 박수민 의원의 강남으로 정체성에 들어가고. 대해서 네. 윤호개인 세력이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네. 박수민의 정체성에 네. 대해서 원래 너는 한동훈이랑 찐 가까웠고. 은호견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왜 지금 그런 척해? 오늘 아침에 어디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네. 그 선거 운동할 때 그 빨간 잠바 입겠냐, 네. 하얀 잠바 입겠냐 했더니 빨간 잠바 입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중 국민 눈높이에 네, 맞춰 시민들의 그건 눈높이에 맞춰야 어렵습니다. 된다. 네. 그다음에 혁신선대위 물어보니까는 그 배현진 의원이나 김재섭 의원이 하는 얘기에 저도 공감을 하고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있다. 이러면서 뭐 실무형 선대위 그 얘기는 장동혁은 오지 말아라 라는 데 대해서 공감한다는 얘기를 해요. 네. 당연히 윤호개인 세력이 의구심을 갖지. 야 그러면 이정현 공관위원장 뜻대로 다들 의지대로 되는 모든 게 데는 그의 뜻대로 충북밖에 되네. 없네. 아니 다 그의 뜻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다 뜻대로지. 그러니까 대구만 잘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 자, 그 그러면 상황인데 이제 네, 민주당에서 충북지사 누구 네. 나오냐? 민주당에서는 그 노영민, 신용환, 송기섭, 한범덕 이렇게 네 사람이 일단 붙었어. 본 경선에 붙었습니다. 익숙한 분은 노영민 전 의원 정도가 네. 아니신가 싶은데요. 그리고 신용환 이분도 그 원래 이 중앙시대위원회 국민의 부위원장? 뭐 부위원장 하고 있었죠. 원래 박근혜 정부 때 무슨 맞아요. 청년위원회 청년위원회 위원장 뭐 했죠. 그런 거 했었죠. 그 위원장. 네. 선거 캠프에 있다가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온. 맞아요.
민주당에선 이런 분들이 하여튼 충북지사로 도전을 하고 있다. 네.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장동혁 대표가 쇄신과 외연 확장 강조하면서 시작한 국민의힘 청년 오디션 예선 투표가 끝났는데요. 상위 10명 중 3명이 윤 어게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영향력이 없으니까 길게 안 갈 건데 왜 이걸 들고 왔냐면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등장해가지고 이 청년 오디션에서 심사위원회 이혁재 씨가 나왔더라고요. 아, 심사위원이에요? 네네네. 그 옛날에 연예인 하다가 룸살롱 폭행 사건으로 방송에서 퇴출된 이혁재 씨가 여기 심사위원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윤 어게인 세력이 됐더라고요, 그 사이에.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심사위원을 하고 1등부터 10등 안에는 그 윤 윤 어게인 어게인 청년들이 많이 들어 있었다. 근데 이거 왜 해요? 원래는 출마를 시키려고 했었던 뭐 구의원 이런 걸로 출마시키려고 원래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네. 여튼 이런 할까요? 일들도 있었다. 어제 영남일보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이진숙, 주호영, 추경호, 윤재혁, 최윤석, 유희영과 홍석준까지 나래비를 쭉 놔서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출마하겠다고 한 사람들을 여론조사를 다 1대1로 붙였어요. 물론 이 중에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하고 주호영 의원은 컷오프가 됐고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빼면 모두 다 오차범위로 넘어서 앞서고 있고 사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양자 대결 같은 경우에는 47%하고 40.4% 이래서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것이고요. 흔히 말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게 추세적으로는 우세하다라고는 표현할 수가 있고요. 다만 통계학적으로는 의미는 없으니까 접전이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뭐 자연스럽게 김부겸 전 총리나 이진숙 위원장이나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각자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 라이온즈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나이글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이글스 거의 20년 동안 지금 비판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이글스 계속 유지하고 계셨어요. 대구도 그럴 것이다. 대구도 잘 안 바뀔 것이다. 아까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이거 만만치 않은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격차는 또 의미가 또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좀 보세요? 다만 이제 첫 번째는 이런 여론조사들이 뭐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고요. 네. 현재 그 얼마나 국민의힘 후보들이 어느 지역에서든 심지어 대구에서조차도 고전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고민을 좀 깊게 해봐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일단 받아들이는 정도라고 보고 네. 다만 이게 대구 지역 정서를 아시는 분들 뭐 제 옆에 있는 신인규 변호사도 대구 지역 정서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니까 이 여론조사 표본 자체가 1000명이 안 되는 조사. 네. 지금 보니까 800명 정도인데 850명입니다. 예, 그래서 뭐 모든 대구 분들의 마음을 반영하는 조사는 또 아닐 것 같고요. 뭐 네. 기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막상 선거에 딱 돌입하게 되면 현실 선거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미워도 이 당을 찍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깊게 갖고 계신 분들이 또 대구 시민 유권자분들이 다수로 보이고, 그리고 이 민주당 후보에 대한 뭐 반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게 뿌리 깊은 반감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을 수 있다. 현재 김부겸 후보가 이렇게 도드라져 버리면, 한 여론조에서 도드라져 버리면 반대로 결집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앞으로 후보가 좁혀지면서 양자 대결로 굳혀지면 아마 지금에 있는 조사와는 좀 상반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아마 신인규 변호사님이 총력전, 현장에서 총력전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주호영 의원이 한겨레 통화에서 내일이니까 오늘입니다. 오늘까지 가처분 신청하고, 그리고 가처분 결과에 대한 대구 시민의 의견을 듣고 무소속 출마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 이전까지 선을 그었던 거하고 조금 다른 입장이기도 해요. 언론에서는 무소속 출마한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아니다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어떻게 보세요? 무소속 출마가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대구 정서를 또 좀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무소속 출마가 이제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검토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인데 네.
저는 현실성이 매우 낮다고 낮다. 봅니다. 예. 그 이유는 이미 이진숙과 주호영을 동시에 컷오프를 했기 때문에 이게 네. 법원에서 구제될 가능성은 매우 적고요. 적고. 적고. 일단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법원에 의한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은 가능성은 낮다. 전 낮고요. 아, 예, 예. 그 낮고 컷오프를 시켰는데 네. 만약에 이진숙 후보로 몰아주는 형태로 만약에 갔다라고 하면은 주호영 의원에게는 무소속 출마 명분이 생겨요. 아, 그 나와도 예. 되는데 네. 지금은 둘을 동시에 잘라냈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 이게 가장 크고 또 대구 시민들은 명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산실성이 낮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는 주호영 의원의 옆구리를 찌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게 또 복잡한 게 주호영 의원이 나가줘야 무소속으로 나와줘야 한동훈 전 대표는 동지가 하나 더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 지역구가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구죠. 그렇죠. 수성갑이 이제 주호영 의원이 갖고 있는 지역구인데 네. 대구시장 무소속 출마를 하면 네. 자기가 갖고 있는 배지를 내려놔서 보궐이 생기거든요. 네. 그럼 그 보궐 지역이 수성갑인데 네. 여기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하면 원내 입성 가능성이 제일 높은 지역구입니다. 여기가 대구에서는 가장 대구 그렇다고 안에서도 해야죠. 예. 한동훈 전 대표를 가장 좋아할 지역구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수성이 말하자면 변화를 많이 또 했던 곳이니까 젊은 층도 많이 살고 그렇죠. 실제로 예전에 그 김부겸 전 총리도 62% 얻었죠. 62%를 얻은 네. 적이 있고. 그러니까 서울의 서초 강남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유리한 유리한 지역이에요. 지역인 건 상대적으로. 맞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는 주호영 의원 나가세요 이렇게 하겠지만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수성갑만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구시장은 뭐 달성군도 있고 뭐 동구도 있고 북구도 있고 많잖아요. 네. 그 전체적인 판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랑 유세를 같이 다닌다. 그랬을 때는 이게 그 엮이는 그 소위 말해서 커플링이 되는 그 모양새가 네. 대구 선거에서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이야 뭐 화가 많이 나 있으니까 모든 걸 다 할 거야라고 지금 뭐 협박도 하고 모든 걸 해야 되지만 참모들이 잘 말릴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많이 예. 났다고. 근데 이거를 이런 현실화해서 나 네. 진짜 출마할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네. 한동훈 전 대표랑 복식조를 이루어야 되는데 네. 그게 대구시장 선거에는 악영향을 준다. 복식조를 할 수 없는 상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제 주한연대라고 하는 것은 주 쪽보다는 한쪽에서 강렬하게 원하고 있는 상황. 압도적인 이익을 한동훈 전 대표가 가져가는 구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서로가 그래도 좀 눈높이가 맞아야 이게 뭐 연대도 되고 하는 건데 너무 일방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익을 보는 구조라서 과연 주호영 의원이 결행을 할까? 그리고 이분의 캐릭터가 과거에 바른정당 때 무소속 네. 출마한 적이 있기는 한데 네. 그렇게 이분이 도전적이거나 모험적인 분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보수적이고 진짜 보수적인 흔히 분입니다. 말하는 국민의힘의 진짜 주인들 중에 한 사람. 그렇죠? 그렇죠. 보수의 본류라고 네. 본인들이 자처하는 그런 분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그래서 저는 보여지죠. 무소속 예. 출마를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보수 재건을 명분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수성갑에 출마를 한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면 네. 그분의 입에서 나올 이제 워딩이라는 게 대구 지역 사회에 대한 수성갑에 대한 발전도 뭐 당연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네. 보수 재건이라는 명분이나 이런 게 많이 더 등장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당선 전부터 이제 국민의힘 내부를 바꾸려고 하는 이른바 이제 친한계들과 움직임을 별을 같이 하면서 단순히 개인의 복귀가 아니라 당 노선 싸움이 또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후보 출마를 하면서 그 싸움판을 열어주는 또 격이 되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심적 부담이 커질 수도 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 제가 어제 굉장히 이건 메시지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나라고 받아들였던 게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 출마 결론을 내린다면 당도 거기에 맞춰서 선거 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 당 상황이라면 주호영 의원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려야 하는 상황인데 무소속 출마 결론을 내린다면 이렇게 가정을 한 것은 또한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여지긴 했어요.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번 선거를 정말 이기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 드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부 통제 기능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동혁 지도부 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지금 맡아서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내부 단속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예. 메시지 조율이 안 되고 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무소속 출마도 검토하고 있고 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닌가. 네. 저는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과연 이번 지방선거를 정상적인 체제로 잘 치러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뭐 우려 내지는 염려까지도 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네. 내부적으로는 있다. 아마도 이제 그런 봅니다. 입장이 나온 데에는 이제 당에서 그런 심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즉 주호영 같이 6선씩이나 했고 한 네. 진영의 어른으로도 남을 수 있는데 만약에 당을 뛰쳐나가서
대구시장 후보로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되면 실제 김부겸 후보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줘서 그렇죠. 배신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 은퇴를 하고 나면 네. 우리 하 기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준거 집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내가 같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 끝까지 존경받고 좋은 어른으로 남을 수 있는 기회가 육선하고 나서 뭐 은퇴를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제 주호영 어른으로 남을 수 있는 건데 네. 지역 사회에 또 뜻깊은 정치인의 족적을 남겼다 이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데 막판에 나가서 대구시장 하겠다고 사익을 위해 당을 버린 배신자 이렇게 돼버린다는 그 부담을 과연 주호영이 선택할까라는 그 믿음이 당에도 없는 거죠. 못할 거야. 못할 대구에서 거야. 생활하기 좀 어려울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지. 그렇죠. 평생을 대구 지역에서 국회의원만 했고 했는데. 또 대학도 영남대 나오고 나오고. 또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린 분인데 불자로도 아주 그렇죠. 불교계 생활도 네. 열심히 하시고. 근데 네. 이게요 가만히 보시면요 이게 지금 보는 장면이 아니잖아요. 네. 원래 국민의힘이 내부가 얼마나 갈라져 있었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장동혁 그리고 한동훈 그리고 바깥에는 이준석 이준석까지. 이준석 의원도 원래는 뭐 삼지단 다루다가 지금은 스리슬쩍 이제 보수로 또 네. 본인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그 유승민 오세훈 다 갈라져 있어요. 이분들을 제가 뭐 당에서도 그때 같이 다 뵀던 분들이지만 다 같이 할 수 없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밖에서는 그런가요? 밖에서는 이분들이 뭘 그래도 같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 지금도 하죠. 사실. 근데 그게 윤석열 때 세대 결합이 끝났잖아요. 그때 한번 결합을 했다가 이게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진 꽃병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깨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밖에서 보는 것과 내부에서 느끼는 온도 차이가 좀 있을 텐데 저는 국민의힘 자체가 이제는 너무 분열의 그 골이 커서 예. 이제는 이걸 한 바구니에 담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TK에서도 이런 단일 대우가 안 되는 아마 최초의 지금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자민련이라는 정당이 충청 기반으로 했다가 이제 소멸이 됐는데 네. 이제 국민의힘도 소멸로 가고 있는.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3년 전에 보수의 종말로 이미 써놨거든요. 이미 썼죠. 이미 써놨죠. 예, 물론 보수의 책이 종말. 많이 안 팔렸지만 앞으로 팔릴 겁니다. 그래도 예, 써놨습니다. 롱테일로 많이 팔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예. 뭐 당연한 수순이다. 저는 예, 보는 예, 겁니다. 예. 좋습니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에서조차 기존 정치권을 향한 준엄한 경고등이 켜지며 민심의 거대한 파고가 일렁이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공간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변화의 열망은 결국 주권자의 신뢰를 저버린 정치는 그 어디에서도 안주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깨어있는 감시와 연대만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그 선택이 모여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정치현실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 지켜주십시오.